인생은 외롭다. 나이 들면 더 외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로움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봐도 외로운 존재인데, 특히 퇴직하고 인생 이막에서는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의 대처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첫째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89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한 6년 정도를 고관절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홀로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사남매가 자주 간다고 마음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를 못 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요양보호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제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상당히 외로운 세월을 보내시고 가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특히 남성들은 더 외롭습니다. 이 여성들은 부부가 같이 살아도 딸이 또 외손자가 나면은 와이프는 외손자를 또 한 달, 두 달 케어러 가고, 친손자 나면은 또 친손자 케어러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갔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덜 외롭게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노는 방법, 혼자서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무료해지고 또 우울감이 옵니다. 이 우울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울감에 오랫동안 사로잡히면은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것만 볼 때에도, 물론 그 모든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외로움도 거기에 큰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책도 하고, 또 악기도 하나 배우고, 또 동영상도 보고, 노래도 듣고, 어쨌든 뭐 필요하면은 춤도 추고, 이렇게 노인 스스로 나이 들면서도 혼자 노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요리하는 방법은 꼭 배워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별을 않는다 하더라도 와이프는 수시로 애들 케어러 가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한 6, 7가지 반찬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먹고, 때로는 친구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려봅니다. 생활치육 한 종목은 꼭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생활치육이 사무처장을 4년 역임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생활치육을 열심히 하는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뿌듯해도 생활치육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몸이 찌뿌둥하고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치육도 자기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파크 골프를 할지, 아니면 그라운드 골프, 아니면 요새는 탁구도 기계가 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연습할 수 있거든요. 탁구도, 어르신 탁구는 라지볼이라 해서 공이 더 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눈이 어두우니까 공이 크면 이 넘어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재밌게 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꼭 즐길 수 있는 생활지역 종목을 하나 꼭 배워서 같이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고 때로는 혼자도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글을 써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기도 좋고 아니면 자기 자서전도 좋고 하루에 다만 A4 반 페이지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나는 것도 기록하고 있었던 것도 기록하고 과거에 경험한 것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원고가 한 500장 이상 되면은 그걸 다듬어서 죽기 전에 자서전 하나 정도는 딱 출판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서전을 써놓으면은 자손들이 언젠가는 그 책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책을 뭐 주제넘게 한 10권 정도 썼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전혀 아빠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책에서 큰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는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글을 쓸 때만큼은 외롭잖아요. 몰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면 더 풍요로운 노후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로움이 것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우리가 대처해 가면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